채식과 운동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채식과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채식만 가지고 모든 병이 낫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입니다. 저도 열심히 채식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셨는데도 암이 더 잘한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서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 림프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요. 림프구가 잘 작동을 해야 우리 몸의 NK세포나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늘 뭔가 강박, 압박, 스트레스, 짜증,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마음 상태에서는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늘 항진돼 있어서 면역의 스위치가 딱 켜지지 않아요. 면역의 스위치가 켜지려면 부교감신경 항진돼야 됩니다.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는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마음의 심각한 갈등 상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상태에서는 이제 암의 종양 상태를 봤을 때 뭔가 원형을 이루는 그런 조직의 모습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저도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등, 또 원망, 심리적인 그런 고통 요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식과 운동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마음의 건강의 문제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의 스위치를 딱 켜는 몸은 마음이 일단은 감사,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또 미움이 아니라 어떤 용서와 화해,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이루어질 때 면역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림프구가 활성화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이 자율신경계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정말 많이 웃으시고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운동보다 상당히 많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중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버드 의대의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는 무려 생각 습관은 질병과 모든 정신질환의 무려 98%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8% 정말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식이나 운동을 좀 더 또는 수면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데요.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도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아마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또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라는 것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이 됩니다. 또 뇌에 편도체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서 몸 전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콜티졸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하고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낮에 일을 할 때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긴장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 항진 작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오래될 때는 혈압, 혈당 모두 다 상승하고 근육도 계속 수축 상태에 있고 소화기관도 계속 수축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화효소도 잘 분비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고 너무 지나친 긴장, 너무 지나친 고통, 너무 힘든 어떤 갈등 상태에 있다면 이 몸의 호르몬 상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몸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행복한 호르몬,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의 소화작용도 촉진하고 또 공부도 집중도 잘 되게 하는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또 호르몬들이 계속 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는 조금 교감신경과 반대인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교감, 부교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감신경 수축했다가 부교감신경인 이완하는 쪽으로 몸이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잘 원활하게 되는 상태, 교감과 부교감이 둘 다
잘 조절되시는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을 보면 제가 특히 암 환자들 많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굉장히 지나치게 꼼꼼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약간 공통적인 그런 성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고 이렇게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조금 덜 작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좀 부교감신경이 좀 잘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약간 이완하고 마음도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또 갈등 관계나 어떤 고통의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고통 상태에 있지 않고 조금 갈등 관계나 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도 좀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병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내가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사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세보 효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짜 약을 주고도 병이 낫는다 라고 믿으면 실제 병이 낫는 증상들을 실험을 했을 때 그 플라시보 효과가 70%에서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보 효과를 사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나 환자들을 만날 때 사실 많이 강조를 안 하는 게 약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플라세보 효과를 증명한 사례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도 이 플라세보 효과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수술이나 약물을 통한 치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이 어떨까요? 바로 진통제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통 효과를 없게끔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약을 주는 사람의 말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 결국 희망적 사고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사실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실제 플라세보 효과를 이렇게까지 응용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것은 가짜약입니다. 이것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라고 주고서 환자들이 그것을 알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을 먹은 환자들보다도 2배 이상 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요. 플라시보 효과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플라세보 효과가 치유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야기처럼 환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정신, 이것이 내 몸에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의 또 영혼까지 정신과 신체와 영혼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이 연구 결과들 중에서도 아무 약이 아닌 이 식염수를 통해서도 환자의 질병이, 통증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약물이나 수술보다도 이 병을 나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희망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 또한 사람의 몸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마음과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하듯이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미치고 있는 영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우리 몸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또 살려는 반응을 하는 쪽으로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희망의 말을 우리는 주고 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또 긍정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머피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징크스에 대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으면 또
또 마침 또 그 일이 일어나서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한 이 통계가 있는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일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심장마비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기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직후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보다 훨씬 사망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기대가 바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노화에 대해서도 내가 늙고 있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7년 이상 수명이 더 길다라는 이야기를 예일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세에서 100세 이 사람들의 이 생활 환경을 한 30년 이전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 30년이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뭐 집에 있는 모습 또 유행하는 그런 물건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15년이 더 젊다라는 신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0년 후로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려 놓으니까 하루만 해도 이 몸의 신체 지수가 15년 늙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환경 심리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 그리고 수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기자인 엘리자베스 코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기대 심리, 또 행복한 마음 상태, 뭐 이런 또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통증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사랑에 빠진 이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 MRI 사진을 관찰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니까 무려 36%에서 44%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통증을 또 일부러 주고 진통제 효과를 봤을 때 실제 진통제 효과가 주는 게 30에서 50% 효과를 보였으니까요. 이 약물로 치료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행복한 그 사진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약은 다 한 면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죠. 진통제의 부작용인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없으면서 그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기대,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부작용 없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주사, 수술, 약물로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기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즐거운 생활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질병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